슈테판 츠바이크의 광기와 우연의 역사.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지쳐간 무렵 이 책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그러면 성공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나의 믿음은 그저 순진한 바람이었을 뿐인가?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제목만 봤을 때 광기와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졌으니까 화가 날만도 해요. 광기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내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데 화날 만하죠. 우리 학생들이 교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질문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자율 동아리가 정말 중요한가요? 선생님, 임원이 되게 중요한가요? 선생님, 학생회 활동 되게 중요한가요? 그 중요하다는 그게 평가할 때 되게 좋게 평가하냐 그런 의미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록이 돼야 평가가 잘 되는지와 실제로 그 이상으로 교내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활동할 때 단순하게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되는 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동한다기보다는 그 활동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배워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각각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예전에 자기소개서 썼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추려가지고 가져온 건데, 아이들이 교내 활동을 하고 났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하게 활동에 참여해서 생기부에 기록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토론, 승패 너머의 진리를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토론하면 무조건 이겨야지? 아, 내가 논리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서 무조건 이겨야지? 이런 모습들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생기부의 논리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토론에서 승리함,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토론식 평가와 영어 토론대회에 익숙했던 저는 승패가 곧 실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며 언론에 소개될 때 저는 제가 토론을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토론과 논술 수업 시간은 승리가 그려내는 허상을 깨트리며 토론의 본질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수행평가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요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에 대해 토론할 때 저는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되었지만 제 마음을 숨긴 채 기술적인 반박과 언변으로 결국엔 이겼어요. 논리에서 밀렸지만. 그렇게 스스로 부족했음을 아는 상태에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가 논리에서 밀렸는데 언변을 이긴 건데 축하를 받으니까 이게 내가 축하받아도 되나? 저는 분명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부끄러움을 통해 승패는 토론의 전부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토론은 제가 옳음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닌 더 나은 대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하나의 합의점으로 향해 가는 것, 제가 깨달은 진정한 토론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해서 이기는 게, 그래서 이겨서 생기부 기록 잘 되는 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토론이라는 게 내 주장을 무조건 내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토론의 정신이다. 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토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기면 좋죠. 그렇지만 합의점 찾아가는 것, 이것도 토론에서 배울 점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게 생기부 기록보다 이런 어떤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크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고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시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교학상장의 교훈. 교학상장이 무슨 뜻이에요? 아실 것 같은데, 가르치교 배울 학 서로상 클장.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링 하면 뭐 멘토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배우기도 하고 뭐 교학상장 적용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을 잠깐 볼게요. 독서 시간. 선생님께서는 소설 몇 권을 정하셔서 그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학상장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침 소설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동아리원들에게 같이 공부할 것을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예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의 패러다임을 흔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경쟁의 패러다임을 흔들어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를 깨고 싶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를 제안했냐면 고민 끝에 동아리원들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전체 학생에게 공유하자고 말했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줬을까요? 아니었겠죠? 사실 말하면서도 문제들을 공유하는 것은 제 살 깎아먹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죠?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그럼 공유하면 이게 제 살 깎아먹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모두의 교학상장을 실현하고 싶었기에 머뭇거리는 동아리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씨가 고운 친구들이기에 흔쾌히 승낙해 줬고 저는 게시판에 문제를 올렸습니다. 힘들게 예상 문제를 만든 거를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마워, 잘 볼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격한 감사와 격려의 댓글이 이어졌고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문제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유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교학상장은 단순히 우위에 선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학상장이 우리 학생들에게 내재된 경쟁을 협력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래야 더 큰 가치와 성장을 이뤄내는 놀라운 맛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공유하는 거 어렵잖아요. 내신 상대평가인데 공유해주니까 다른 친구들도 고마워, 거저 끝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만든 문제를 또 공유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상장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위에 있고 배우는 사람이 아래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다. 경쟁이 주가 아니라 이걸 협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교학상장의 뜻이다 라고 이 아이가 느낀 거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자기소개서 안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배워가는 게 교내 활동의 의미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봉사활동.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봉사활동, 개인 찾아서 한 봉사활동 반영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입도 대입도 그래요. 자, 근데 꼭 생기부에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동을 안 한다. 저는 그건 교육적으로도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가. 자, 10여 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을 키우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희 집은 강아지 집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들 상당수는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눈치를 보며 벽으로만 붙어 다니기도 하고 아스팔트 도로만 보면 질색하는 강아지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픈 상처가 불러일으킨 행동들입니다. 어느 날 베이비박스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강아지도 버려진 상처를 잊지 못하는데 하물며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싶었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연민이 아이들로 이어져 주사랑 공동체를 교회를 찾아간 지가 횟수로 3년입니다. 베이비박스에는 대부분 탯줄도 제대로 떼지 못한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기에 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손에서 길러집니다. 한 자원봉사분이 너무 안타까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졌음을 알아서 울지도 보채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목욕을 시키며 눈물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문 밖에서 벨소리가 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달려나가 받아오는 아이는 모두 너무나 작고 가벼웠습니다. 왕복 3시간의 거리의 주변에선 왜 그렇게 멀리 봉사활동을 다니냐라고 묻곤 하지만 스스로에게도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자족감의 반론은 아닌지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돌아와서도 그 아이가 감기는 나았는지, 우유를 개웠었는데 괜찮아졌는지,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서 저절로 발길이 향한 그곳은 제가 꼭 가야 할 곳이었고 그 일은 더 이상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또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뭔가 풍족한 혜택을 누리면서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삶의 우연성이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돕고 이런 것들은 내가 봉사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그런 내용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한 사람이 어떤 시대나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 어떤 부모를 두는지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닌 삶의 우연성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것은 시혜가 아닌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베이비박스 배지를 만들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한 것은 이를 인식한 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배지 만들어서 판매한 거예요. 그 수익금을 또 기부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 아이들이 힘차게 세상에 발 내디딜 수 있게 소중한 인연의 끈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했으면 물론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기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더 이상 봉사가 아니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 봉사활동을 아이들 좀 지켜보시면서 아, 이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지 고민도 한번 해보게 하고,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독서 왜 중요해요? 진로에 관련된 독서에 편중되기보다는 인문학적 소양까지 드러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독서는 권수는 1년 15권 내외. 근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독서 권수가 좀 줄어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독서 기록장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면접할 때 이것만 봐도 면접이 가능하죠. 책 다시 읽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요거를 보면 그 생각이 날 거니까. 자, 고임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도구예요. 독서 기록장은. 그리고 면접의 방식은 어떤 책을 콕 집어서 물어보기보다는 3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 막 세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입은 독서 활동은 이제 미반영되지만 세특의 기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독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줄거리 쓰고 느낀 점 쓰고 독서 기록장 쓸 때는 이 책이 나한테 미친 영향, 그리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되면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삶의 적용도 한번 해보고 내 행동이 이렇게 변화도 한번 되어보고 이런 게 독서의 의미예요. 자, 유명한 책보다는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으로 독서가 기록이 되면 좋습니다. 자, 과목별로 우선 채워요. 국어 관련된 책, 영어 관련된 책, 수학 관련된 책. 그런 다음에 남는 책은 공통 영역. 자, 과목별은 과목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거라 말씀드렸고, 공통 영역은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영역이라 말씀드렸죠. 일단 요거부터 채우자. 그리고 나서 공통 영역으로 채우자. 자, 이제 독서 보여드릴게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광기와 우연의 역사. 자, 이 책을 읽은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지쳐간 무렵 이 책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광기로 탄생한 걸작과 우연에 의해 바뀐 역사란. 제목만 봤을 때 광기와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졌으니까 화가 날만도 해요. 광기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내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데 화날 만하죠. 그러면 성공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나의 믿음은 그저 순진한 바람이었을 뿐인가?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책은 제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교훈을 나에게 주었다. 우연처럼 다가오는 기회와 그 순간의 선택도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된 핸델은 의사도 포기한 상태에서 목숨을 건 재활을 한다. 그리고 우연처럼 다가온 불의 명작 메시아를 세상에 남긴다. 회복하려는 그 의지가 제목이 말하는 광기가 아닐까? 비잔틴과의 전쟁, 영미간 해저 케이블 설치 등 우연인 듯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숨어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인데, 아, 결국에는 우연인 듯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은 이게 내가 포기할 만한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희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책은 사소함에도 최선을 다하고 광기와 같은 노력으로 위인들은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책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시 힘을 얻고 희망을 갖고, 아, 그래?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나도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체계별화 평전. 그러니까 백인의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결국엔 다 버리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투쟁을 하잖아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죠. 혁명투사 체계별화는 무엇을 위해 투쟁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는 사람을 위해 투쟁했음을 알게 되었고 체계별화의 인간적인 면모가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유한 백인 가정에 혜택받은 계층이었던 그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고통받는 민중을 돕는데 일생을 바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투쟁과 고난의 현실에서도 민중들과 담배 한 개비를 나누어 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신념을 지키는 그가 제게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경제로 되게 어려웠던 아이예요. 학자가 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어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과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담임 선생님과 진로를 상담하며 학자가 되고 싶은데 제 가정 형편으로는 밥을 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자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며 공부를 해나가는 길이 고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풍요로운 혜택조차 버리고 신념을 지켜냈던 체 게바라를 보며 꿈을 앞에 두고 잠시나마 생계를 걱정했던 제가 부끄러웠고 학자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제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어떤가요?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학자의 길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겠죠. 본인의 꿈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책을 통해서 이 아이는 다시 한번, 어렵지만 다시 한번 본인의 꿈을 확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준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이렇게 본인의 어떤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단 어떤 매출의 내용만 가지고도. 자, 그래서 이 교내 활동의 의미가 단순하게 기록되는 걸 넘어서 어떤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광기 우연의 역사, 이 책을 읽고 다시 희망을 가진 것처럼 책 개발을 보니까 내 꿈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자, 독서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